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히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런데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문득 드시지 않습니까? 나는 크게 쓰는 것도 없는데 왜 통장은 자꾸 얇아지지? 젊을 땐 괜찮았는데 은퇴하고 나니 숨이 막히네. 딱히 낭비한 것도 없는데 불안은 왜 더 커지지?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노후의 가난은 큰 사고 한 번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던 작은 지출 습관이 어느 날부터 내 통장을 조용히 갉아먹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8%가 상대적 빈곤 상태라고 합니다. 10분 중 4분이 생활이 빠듯하다는 뜻이죠. 그런데요, 그 빈곤의 시작점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자식 때문에, 체면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고 넘긴 돈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노후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어 반드시 줄여야 할 소비 습관 5가지. 이 5가지만 줄이면 통장은 다시 숨을 쉬고 마음은 다시 편안해집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현실에서 가장 흔한 시니어 드라마 5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그냥 아껴 쓰세요 같은 막연한 절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후의 불안은 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사실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자식이 힘들다 한마디 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남들 사는 모습 보면 괜히 초라해지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불안해서 이것도 사야 하나 하고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습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인생을 바꾸는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노후를 버티게 하는 작은 기준 5가지를 드리려 합니다. 이 5가지를 줄이는 순간 통장이 먼저 숨을 쉬고 가슴이 먼저 편해지고 무엇보다 자식 앞에서 괜찮다는 말을 진짜로 할 수 있는 어른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5가지 습관을 하나씩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 가족에게 과하게 쓰는 돈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자식들에게 과하게 쓰는 돈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힘들다 하면 내 통장 잔고보다 그 아이 얼굴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엄마, 이번 달만 조금만 도와줘. 아빠, 대출이 막혀서, 손주 학원비가 부족해서,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계산기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또 꺼내줍니다. 또 도와줍니다. 내가 좀 덜 쓰면 되지 하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에게 준 돈은 한 번이 아닙니다. 습관처럼 반복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50만 원, 그 다음엔 200만 원, 그 다음엔 집 보탬으로 몇 천만 원. 그렇게 부모의 노후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얇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모에게 진짜 돈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병원비, 약값, 간병비, 생활비.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느끼죠. 내가 자식을 키운 게 아니라 내 노후를 다 내줬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품위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그 선을 어떻게 지킬지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힘들다는데 무조건 끊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건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대안은 딱 하나입니다. 도와주되 무너지지 않는 선을 정하는 겁니다. 첫째, 내 노후 생활비부터 계산하십시오. 내가 한 달에 최소 얼마로 살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그 돈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금액으로 묶어두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생명줄입니다. 둘째, 자식 지원은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30만 원까지만, 1년에 2번까지만 이렇게 횟수와 한도를 정해두는 거죠. 그래야 사랑이 빚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정말 큰 돈이 필요하다면 미안해하지 말고 차용증을 쓰십시오. 기한과 상환 방식을 적는 순간 자식도 책임을 배우고 부모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내가 쓰러지면 그때는 자식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돕고 싶어서 돕는 거야 하지마. 엄마 아빠도 끝까지 살아야 하잖니. 두 번째, 줄이지 않는 고정지출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통신비 등 줄이지 않는 고정지출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돈을 가장 조용히 갉아먹는 건 큰 돈이 아닙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작은 돈입니다. 보험료, 휴대폰 요금, 각종 자동이체, 구독 서비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귀찮으니까 그냥 투자하고 넘깁니다. 그런데요, 이 고정지출은 무섭습니다. 한 번 걸리면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보험료 25만 원, 통신비 10만 원, 자동이체 구독 3만 원, 쓸데없는 멤버십 2만 원. 합치면 한 달에 4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 달이 아니라는 겁니다. 1년이면 480만 원, 5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노후 한 채의 방 한 칸이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건요, 이 돈은 즐거워서 쓴 돈도 아닙니다. 그냥 습관처럼 빠져나간 돈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절약은 참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돈의 구멍을 막는 순간 통장은 다시 숨을 쉬고 마음도 놀랍게 편해집니다. 오늘은 여러분 통장에서 조용히 빠져나가는 돈을 제가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정지출을 줄인다고 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정리하면 됩니다. 첫째, 오늘 당장 통장이나 카드에서 자동이체 목록을 전부 꺼내보세요. 보험, 통신비, 구독, 멤버십. 이걸 보는 순간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직도 나가? 맞습니다. 우리는 쓰지도 않는데 돈을 내고 있습니다. 둘째, 보험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보장이 2개, 3개 겹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딱 2가지입니다. 큰 병, 큰 사고에 대비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감당 가능한지, 그 외는 과감히 줄여도 됩니다. 셋째, 휴대폰 요금제. 여러분, 요즘 데이터 무제한을 노후에도 똑같이 쓰실 필요 없습니다. 통신비를 3만 원에서 5만 원대로 낮추는 순간 매달 숨통이 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서비스는 이렇게 정하세요. 한 달에 딱 2개까지만. 그 이상은 결국 안 봅니다. 여러분, 고정지출은 참는 절약이 아닙니다. 정리하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 한 번이면 매달 내 통장이 살아나고 내 노후가 더 길어집니다. 세 번째, 주거비, 집 유지비에 붙잡히는 돈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주거비, 집 유지비에 붙잡히는 돈입니다. 여러분, 집은 원래 우리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쉼터여야 합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집이 쉼터가 아니라 돈과 체력을 잡아먹는 짐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고생했는데 이 집은 지켜야지. 자식 올 때 방 하나는 있어야지. 남들 보기에 이 정도는 살아야지. 그 마음 너무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집이 크면 클수록 매달 돈이 새고 해마다 수리비가 들고 난방비와 관리비가 체력을 흔듭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만 한 달 30만 원, 겨울 난방비가 20만 원, 수리 보수비가 1년에 100만 원씩 나간다고 해보세요. 그게 5년만 쌓여도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더 무서운 건요. 이 돈은 즐거운 소비가 아닙니다. 그냥 살기 위해 계속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집은 큰 집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집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겨우 지키는 삶이 된다면 그건 이미 방향이 바뀐 겁니다. 오늘은 이 주거비가 노후를 어떻게 묶어두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결정으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노후의 집이 내 삶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겨우 버티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적인 해답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집 크기를 체면이 아니라 생활비로 정하세요. 방이 많다고 행복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리비, 난방비, 수리비가 조용히 노후를 갉아먹습니다. 한 달 유지비가 내 연금의 30%를 넘는다. 이 신호가 오면 줄일 타이밍입니다. 둘째, 내 몸 기준으로 집을 선택하세요. 계단, 먼 병원, 불편한 동선. 젊을 땐 괜찮았지만 노년에는 이게 곧 병원비가 됩니다. 작아도 엘리베이터 있는 집, 가까운 시장, 그리고 근처에 병원이 있는 집이 진짜 좋은 집입니다. 셋째,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미리 바꾸는 게 돈입니다. 집이 낡아서 큰 수리 한 번 들어가면 그 순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나갑니다. 그 전에 줄이면 돈도 남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여러분, 노후의 집은 자랑할 집이 아니라 내가 편히 살 집입니다. 집을 줄이는 건 인생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인생을 더 길고 안전하게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네 번째, 취미, 외식, 여행 같은 보상 소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취미와 외식, 여행 같은 보상 소비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평생 가족 위해 참고 일하느라 몸 갈아넣고 하고 싶은 것들 꾹 눌러가며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나를 위해 살아야지. 이 정도는 누릴 자격 있지. 맞습니다. 그 마음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보상 소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또 하고, 우울하면 더 하게 되고, 심지어 불안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친구 모임 외식이 주 2회, 커피값 하루 5,000원, 소소한 쇼핑이 한 달 10만 원, 여행이 분기마다 한 번씩만 있어도 어느새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기본값으로 사라집니다. 그 돈이 1년이면 500만 원이고 5년이면 2,500만 원입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쓰며 마음을 달래는 습관입니다. 즐거움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이 내 노후를 갉아먹는 방식이라면 결국 남는 건 행복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오늘은 이 보상 소비를 어떻게 끊어내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바꾸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상 소비는요,
끊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노후의 즐거움까지 없애면 삶이 너무 삭막해지거든요. 현실적인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보상은 하되 돈 말고 방식으로 바꾸는 것. 첫째, 즐거움에도 예산을 주세요. 사람은 안 쓰려고 하면 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한 달 즐거움 예산 10만 원. 그 안에서 커피도 마시고 외식도 하고 대신 그 선만 지키는 겁니다. 이게 죄책감 없이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둘째, 모임을 횟수가 아니라 만족도로 줄이세요. 한 달에 4번 만나서 얕게 웃는 것보다 한 번 만나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임은 줄이되 관계의 품질은 높이는 겁니다. 그게 진짜 노후의 풍요입니다. 셋째, 여행은 큰 돈이 아니라 작은 여행을 자주로 바꾸세요. 멀리 가서 200 쓰는 여행보다 가까운 곳 당일치기로 2만 원, 3만 원짜리 산책. 그게 몸도 편하고 돈도 남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행복은 많이 쓰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형편 안에서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편안합니다. 보상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그게 진짜 해답입니다. 다섯 번째, 건강상품을 다다익 선식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건강식품을 다다익선으로 챙기는 함정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약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뻐근하고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씩 피곤하고 검진 결과지에 빨간 글씨 하나라도 뜨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때 사람 마음이 이렇게 됩니다. 뭐라도 챙겨 먹어야 안심이 되지. 그래서 사는 겁니다. 관절에 좋다는 것, 눈에 좋다는 것, 혈관에 좋다는 것, 간에 좋다는 것. 처음엔 한 통입니다. 그 다음엔 2통. 어느 날 보니 식탁 위가 약국처럼 변합니다. 문제는요, 이게 진짜 건강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소비가 되는 순간부터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1년이면 200만 원이 훌쩍 넘고요. 무엇보다 더 위험한 건 성분이 겹치고 몸에 부담이 되고 정작 중요한 식사, 수면, 운동은 뒤로 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는 것에서 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면 좋을지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식품은요,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 때문에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돈도 새고 몸도 더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해답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최대 3종 원칙을 세우십시오. 관절, 눈, 혈관 전부 다 챙기려 하면 끝이 없습니다. 내 몸에 정말 필요한 것만 2-3개로 줄이는 순간 돈도 줄고 부담도 줄고 마음이 더 편해집니다. 둘째, 성분 겹침부터 끊으세요. 오메가3, 종합 비타민, 홍삼, 비슷한 성분이 중복되면 간과 신장이 더 힘들어집니다. 좋다는 말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이 감당 가능한가입니다. 셋째, 건강의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영양제 한 통보다 더 강한 약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 30분, 단백질 있는 식사, 그리고 잠을 제대로 자는 습관입니다. 이 3가지는 돈이 거의 안 드는데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건강은 약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생활에서 쌓입니다. 불안해서 챙기던 소비를 나를 살리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 그게 노후 건강과 통장을 동시에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답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에서 나는 이거부터 끊어야겠다. 단 하나라도 떠올랐다면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돈의 문제는 단순히 낭비냐 절약이냐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늘 체면과 불안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남한테 밀리기 싫어서, 자식한테 미안해서, 내가 아플까봐 불안해서 그래도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고 마음을 달래려고 지갑을 여는 순간들.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따뜻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 마음이 반복되면 어느새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우리 노후를 조용히 흔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쓰는 돈이 아니라 내 삶을 끝까지 지키는 돈이 진짜 어른의 품격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딱 5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 지원은 한도 설정. 둘째, 고정 지출은 점검 후 정리. 셋째, 생활 수준은 다운사이징. 넷째, 건강식품은 최대 3종 원칙. 다섯째, 경조사비는 기준표 연 예산 상한. 여러분, 이 5가지는 절약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는 기준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내 통장도 내 마음도 조금 더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한 걸음만 옮겨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경각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실 절약이라는 건요, 덜 쓰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더 오래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한 가지라도 마음에 걸리는 습관이 떠올랐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노후를 지킬 준비가 되신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줄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큰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지금 멈춰야겠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시니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현실적이고 따뜻한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